AI 트렌드를 하면서 HBM을 잡는 사람과 비싸서 못 잡겠어 이런 사람하고 나중에 크게 차이가 날 거라고 봐요. 왜냐면 HBM 성장세가 너무 빨라요. 연간 수요 시장 속도가요 40%가 넘어요. 엔비디아만 주로 많이 쓰는데 이제 나오는 칩들이 HBM을 기본 탑재할 가능성이 높아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월간 아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월간 아신은 이제 완전히 브랜드가 돼가지고 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봐야 되는 그런 꼭 봐야 되는 컨텐츠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채널에 나가는 것보다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월간 아신 딱 이제 브랜드가 네.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월간 아신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 주제가 후공정이었는데 그렇죠. 그때만 해도 설마 뭐 될까? 뭐 반도체 안 되는 거 뭐 엄청 안 좋은 이런 얘기 되게 많은데 지금 분위기 완전 바뀌었죠. 그렇죠. 우리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이제 처음 네. 이제 용어를 여기서 말씀드렸었고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 요즘 핫하죠. 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뭐 AI가 이렇게 생각보다 대박이 나버리니까 이제 AI용 또 HBM이라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는 굉장히 고성능 AI용 네. 칩 반도체 메모리 칩이 또 급부상했고 이제 그러면서 또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대한 어떤 그 수급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6월이 거의 끝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2023년 상반기가 드디어 끝나가 하반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빠른데 하반기를 넘어가는 시점에서 반도체에 대한 이제 뷰를 전반적으로 큰 그림에서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올해 제가 이제 처음 출연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올해 시장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었고요. 한번 단기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게 1분기 실적 시즌. 네, 1분기 실적 시즌에 조심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한 보통 실적이 뭐 저기 4월 말에서 한 5월 초 상반기까지 나오잖아요. 네. 네, 그때 실제로 좀 조정이 있었고 그 뒤로 또 이제 회복해 버렸고요. 최근까지는 계속해서 좋은데 저는 올 하반기 되게 좋게 보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이건 뭐 시장 전반은 아니고 제가 담당하는 테크 쪽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에 열심히 반도체로 수익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그 말로 이제 그러니까 아신님의 뷰를 딱 설명해 주신 거예요. 네네.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네네. 왜 그러냐면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일단 이제 지금 업황은 바닥을 지나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쌍바닥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앞바닥은 작년 가을에 공급단에서 나왔고 지금은 이제 뒷바닥을 지나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6월 지금 데이터를 보면 메모리 재고가 줄고 있고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진바닥인데 이미 주가는 30-40% 프라이싱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상승 어떤 룸에 30-40%는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벌써 30-40% 올라버렸어 이게 아니라 앞으로 60% 70%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을 내려면 이제는 다 같이 그냥 크게 빠졌기 때문에 다 같이 올라왔잖아요. 그동안에는. 네. 이제는 앞으로 옥석 가리기가 될 거고 이제는 열심히 공부하는 만큼 수익이 날 수 있는 이제 실적 장세로 돌입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오르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네네. 아신님을 보신 아신님 네, 그렇죠. 월간 아신을 보신 분만 돈을 벌 수 있는 공부를 맞습니다. 열심히 한 사람만 돈을 벌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구조가 될 것 같다. 네네. 그럼 우리 좀 나눠서 보면 어떨까요? 네네. 서버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PC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네. 일단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로 보면요. 서버 쪽은 좋습니다. 올해 유일하게 그래도 플러스 성장하는 쪽이 서버 쪽이고요. 그래서 D램 수요에서 보면 보통 서버 시장이 한 40% 내외 정도 되는데요. 올해는 스마트폰 쪽이 워낙 못해가지고 40%, 한 42%, 43%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서버를 또 안에 들어가서 또 뜯어보면요. 이게 하이엔드가 있고 미들 로우가 있잖아요. 네. 하이엔드만 좋아요. 왜 하이엔드가 좋냐면 AI 쪽 지금 챗GPT 때문에 이제 투자하느라고 난리거든요.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네. 감원을 해서 AI 투자를 해야 될 정도로 지금은. 그러니까요. 네. 하이엔드 사람을 쪽. 잘라도 네. AI는 포기 못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HPC 쪽,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쪽은 굉장히 투자 흐름이 좋은데, 기업향, 엔터프라이즈향 있잖아요. 이 미들 로우 이런 쪽은 사실 아직까지는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비싼 게 잘 팔리기 때문에 금액 기준으로는 계속 하드캐리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쪽은 제가 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재작년, 작년 안 좋아서 올해는 그래도 좀 성장할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도 리오프닝 했고 중국 네. 사람들도 이제 스마트폰 3, 4년 쓰니까 이제 바꿔야 될 거야. 라고 했는데 너무 안 바꾸고 너무 안, 네 그래서 올해도 역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역성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한 12억대는 넘어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판매량은 한 11억 5천만 대 정도로 좀 하향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안 팔리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진짜 네. 스마트폰은 지금 몇 년째 안 팔리는 거예요? 이게 네. 이제 안 팔리나 봐요. 그런가 봐요. 네. 이제 좀 포기하면 이제 또 올라올래나? 그리고 이제 이번에 유럽에서 지금 규제 마련하고 있는데 네. 일체형 배터리 이제 못 쓰게 탈착식으로 하게 하면요. 사실 스마트폰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배터리 수명 때문에 바꾸거든요. 그쵸. 근데 애플이나 일체형 제품들은 이게 배터리 수명이 다 돼도 이걸 뜯어서 막 교체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배터리 교체 가격이나 새로 사는 가격하고 큰 차이가 안 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제 유럽이 이걸 의무화해버리면 이제 배터리 탈착 정도로도 좀 더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길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폰을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것도 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IT 회사 입장에서는 네. 자주 바꿔가지고 매년 네. 이렇게 많이 사주면 좋겠지만. 그렇죠. 뭐 생각해보면은 이걸 이렇게 비싼 장비를. 네. 배터리 좀 달아가지고 좀, 이거 뭐야 이러면서 바꾸는 건 좀 낭비이긴 하죠, 그렇죠. 솔직히. 예. 그리고 너무 이제 성능도 상향 평준화 돼버렸고요. 그렇죠. 네. 뭐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웬만하면 쓸 수 있거든요. 저도 아이폰 12예요. 12 프로 맥스를 쓰는데 사실 뭐 제가 뭐 게임을 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쵸. 크게 버벅거리고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배터리가 좀 빨리 닳는구나 요즘에 이런 네. 좀 생각이 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럼 스마트폰은 조금 아쉽고 네네. PC 쪽은 PC 쪽은 뭐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는 잘 팔려요. 잘 팔리는 수준이고 2억 5천만 대 정도 보고 있는데요. 언택트 때 그래도 바꿨던 수요들이 약간 교체 사이클이 조금씩 돌아오는 느낌이 있어서 다행스러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번 그 PC 사이클에서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애플이 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M1이 너무 잘 나왔거든요. 네. 애플의 맥북 그 M1이 너무 잘 나왔는데 그러니까 M1이라는 건 맥북의 반도체입니다. 네. 그래서 그 기존의 인텔 CPU를 대체해서 M1을 쓰니까 기존에 배터리가 7시간 가던 게 19시간 가고 그리고 성능은 50% 좋아지는데 전력 소모는 훨씬 줄고 막 이런 효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M1에서 M2로 갔을 때 좀 별로였어요. 왜냐하면 그게 TSMC 선단 공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M1 같은 경우는 그 설계도 굉장히 좋아졌는 데다가 공정도 5나노 공정을 쓰니까 굉장히 잘 나왔는데 M2가 원래는 3나노로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TSMC 3나노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M2도 5나노에 나오는 바람에 M1 대비해서 성능 어떻게 체감하는 효과가 굉장히 덜했거든요. 근데 M3 같은 경우는 아마 3나노 공정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맥북 쪽 요즘에는 하이엔드 쪽이 다 거의 하드캐리하는 분위기거든요. 네네. 스마트폰도 그렇고 모든 디바이스가 그렇기 때문에 애플 M3가 나오면 이제 좀 PC 쪽도 수요가 좀 좋아질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내년이나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PC 이렇게 나눠 보면은 네네. 정리해 보면 서버 쪽은 괜찮았다. 근데 네네. 하이엔드만 좋았다. AI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금액 기준으로는 좀 성장했고 스마트폰이나 PC 쪽은 그래 좀 아쉬운 정도 그런 그렇죠. 느낌이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B2B는 잘 되고 B2C는 아무래도 경기 영향이 아직도 경기 있으니까, 영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내구 소비재다 보니까 좀 안 네. 팔리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촬영을 기준으로 이제 아마 이 영상이 나올 때쯤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네네. 요즘에 보면은 뭐 숫자도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니네는 감산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뭐 이 숫자 나오는 건 관심 없어요. 사람들이 뭐 이익 얼마 냈냐 이런 거 관심도 네네. 없거든요. 네. 어차피 안 좋을 거니까. 그런데 컨퍼런스 콜에서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 삼성전자 감산도 1분기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었거든요. 네. 25%까지 감산할 수 있다고 이야기 나왔었으니까 이번에도 사실 기대하는 바가 있죠. 그래서 일단 3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지금
2분기 실적을 제일 먼저 발표하는 게 마이크론이잖아요. 한 달 먼저 발표하니까 지금 3분기 가이던스를 좀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디램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낸드도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최근에 뭐 보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그 실적 가이던스도 조금씩 이제 EPS가 조정되고 있잖아요.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전방 시장 어떤 그 전망에 대한 톤 그동안에 너무 어떻게 보면 헬이었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그 정도는 아니야. 좀 좋아지고 있어. 요런 거고, 특히나 사실 관심 있는 건 다 AI 쪽 서버 쪽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쪽에 되게 관심이 많을 것 같고, 그러면 캐펙스 투자하고, 뭐 어떤 서버 쪽에 대한 거면, 당연히 메모리 업체는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니네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전 세계 HBM 시장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10% 아래예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제일 잘하고 있죠. 50%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40% 차지하고 있고 마이크론은 10%인데 그럼 마이크론도 빨리 지금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만약에 HBM 쪽으로 우리가 뭐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여기 또 서프라이 체인 관련 주들이 또 움직이겠죠. 네. 마이크론도 HBM 관련해서 이제 어떤 캐펙스 계획을 내놓는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거고 그 마이크론 실적에서 AI와 관련된 어떤 그 이야기들이 나올 게 좀 있나요? 그러니까 HBM 말고 다른 거는? 일단 지금 HBM 쪽에 다 쳐다보고 있는데 뭐 GPU는 엔비디아 독점이니까 그렇죠. HBM 쪽 보고 있는데 이제는 서서히 DDR5 쪽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HBM 기존에는 캐시 메모리인 이제 HBM 쪽만 보다가 그러면 이 고성능 칩셋이 적용이 되면 여기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D램도 엄청나게 많아져야겠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실제로 뭐 엔비디아 H100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일반 서버가 D램을 한 450GB 정도를 쓰거든요. 그런데 H100 같은 이 칩을 가지고 꾸리게 되면 6배 이상 써야 됩니다. D램을. 네. 그러니까 2테라 정도 이상 테라바이트 이상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좀 DDR5, D램 쪽 이런 쪽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감산을 하잖아요. 메모리 업체들이 감산을 하면 당연히 DDR4 레거시를 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레거시를 줄이면 DDR5 교체 사이클이 더 빨라져요. 그러면 DDR5 관련주들이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를 본다 그러면 DDR5 관련주들도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DDR4는 뭐고 DDR5는 뭔가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일로 넘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간단하게만. 보통 이제 그 메모리 모든 반도체는 설계가 있고 공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도를 가지고 공정을 만들잖아요.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다고 다 제각각이죠. 지들이 어떻게 보면 패션 디자이너가 기성품이 아니고 그렇죠. 주문형해서 다 지들이 그 뭐 패션쇼 할 때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만들어 달라는 대로 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다 특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메모리나 이런 범용 반도체들은 딱 표준이 있어요. 우리가 딱 저는 이제 110, 105 이런 거 입는데 딱 입으면 딱 맞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설계를 표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D램 같은 경우는 DDR1,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제덱이라는 데서 요거를 딱 표준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게 맞게 설계가 바뀌는데 DDR4에서 DDR5로 지금 7년 만에 DDR5로 설계가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서 설계가 바뀌면서 또 공정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만약에 뭐 18나노, 16나노 공정을 쓰다가 이제는 14나노, 뭐 12나노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설계하고 공정이 같이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인 거죠. DDR5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어쨌든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한 우리 이제 반도체 업계에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뭐 나쁜 이야기가 나올 게 없어요. 이미 다 안 좋아져서. 이미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제일 좋을 때는 그렇게 안 좋진 않아요. 이럴 때가 제일 좋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좋진 않아요. 이게 맞습니다. 제일 좋은 타이밍이라서 타이밍은 어쨌든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월간 하신을 이제 연초부터 시작했는데 연초에 처음으로 얘기해 주셨던 게 어드밴스 패키징, 이제 그렇죠. 후공정 관련해서 그 정도 뭐 좀 이렇게 할까 하는데 주가가 정말 너무 좋아요 지금. 네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이게 엔비디아가 무너지지 않는 한, 그러니까 AI 트렌드는 저는 계속 갈 거라고 보거든요. AI 트렌드가 계속 간다 그러면 저는 향후 한 2년 동안 엔비디아를 위협할 업체가 안 보여요. 그러면
엔비디아한테 들어가는 HBM이라는 그 AI용 메모리 그쪽 시장은 계속해서 한국 시장의 어떤 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하면서 양극재를 잡았던 사람과 안 잡았던, 못 잡았던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그쵸. 달라졌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AI 트렌드를 하면서 HBM을 잡는 사람과 못 잡는 비싸서 못 잡겠어 이런 사람하고 나중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날 거라고 봐요. 맞아요. 왜냐하면 HBM 성장세가 너무 빨라요. 지금 연간 성장 어떤 수요 시장 속도가요 40%가 넘어요. 연간. 그러니까 늘어나는 속도가요.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만 이걸 이제 주로 많이 쓰는데 지금은 AMD도 이걸 써야 되고요. 그리고 뭐 구글 같은 업체들도 써야 되고요. 이제 나오는 칩들이 다 기본적으로 HBM을 기본 탑재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AI용 HPC 쪽은 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 트렌드에 따라 붙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 섹터 HBM 이슈 안에서 종목들이 확장되고 누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에서 양극재 못 산 사람은 계속 손가락만 빨고 네네. 힘들었다라는 얘기 해주시니까 참 와닿는 게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멋쟁이 주식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은 좀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약간 말로 따지면은 잉 하는 거여서 중간에 떨어져 나가기가 쉬워요. 왜냐면 맞아요. 주고 많이 오르면 팔고 싶고 또 맞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끝까지 들고 가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거 들고 가려면은 이 산업이 어쨌든 한 내년? 내후년까지는 계속 간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어떤 확신이 필요할 것 같은데 HBM의 성장 속도가 40%다. 이게 좀 이제 체감이 안 오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의 성장이 된 거예요? 원래는 어느 정도 성장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 건가요? 전체 AI 반도체 시장을 놓고 보면요. 네. 이 최근에 이제 리사수 AMD CEO가 그 어떤 제품 발표에서 처음 이제 이야기한 그게 제일 최신 데이터인데 올해 시장이 한 300억 달러 정도로 보더라고요. 네. AI 칩 시장을. 그리고 매년 50% 성장하는 걸로 봤어요. 매년. 네. 그래서 2027년이 되면 AI 반도체 시장이 1,500억 달러가 될 거다. 그럼 1,500억 달러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합친 시장이 1,500억 달러예요. 네. 그러니까 메모리 시장이 하나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 AI 시장의 아주 중요한 포션 중에 하나가 AI 반도체에서 중요한 포션 중에 하나가 HBM이에요. 네. 뭐 물론 GPU가 제일 중요한 거고 거기에 이제 약간 부수적인 거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 HBM 시장의 90%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메모리는 그동안에 커머디티고 얘는 수요 공급에 따라서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그쵸. 멀티플을 많이 못 줬잖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죠. 왜냐하면 HBM은요 커머디티가 아니에요. 그러네요. 주문형입니다. 그래서 스페셜티예요. AI에 맞게 AI GPU에 맞게 이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스페셜티 시장이고 이거는 수요 변동에 상관없이 가격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수요 변동에 상관없이가 아니고 네.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올해 300억 불인데 2027년이면 5년 후, 4년, 5년 후에는 1,500불이면 5배가 늘어나는 시장이라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맞습니다.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렇죠. HBM이 그 중에 얼마 차지하지 않더라도 5배 성장하는 우리나라 시장 안에 입장에서 있으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거죠. 그 대략 어느 정도 지금 이제 HBM 시장을 봐요? HBM 시장은? 일단 지금 전체 디램에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5에서 10% 정도. 5에서 10%. 네. 근데 10%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요. 네. 버블이 일어나기 제일 좋은 구간이 침투율 10%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피처폰이 스마트폰으로 들어올 그쵸. 때 10% 침투율에서 관련 그 소재 부품 장비들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네. 그리고 전기차가 10% 침투율을 넘었을 때 2차 전지가 날아갔죠. 네, 지금 AI는 10%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비트 기준 있잖아요. 비트. 그러니까 네네. 그 비트 기준으로는 2%밖에 안 돼요. HBM이. 가격이 또 비싸니까. 그렇죠. 그런 그런데 거구나. 가격이 비싸서 금액 기준으로 지금 이제 5에서 10%로 가는 거고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빨라요. 이게 그러니까 가격 기준으로 지금 침투율 보면요. 네. 이게 연평균 40% 성장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내년 되면 이게 금액 기준으로 한 20%, 10% 후반대, 중후반대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내후년, 한 25년 정도 되면 금액 기준으로 30%를 넘어서요. 그러면 금액 기준으로 30%가 넘어선다라는 건요. 스마트폰 시장이나 서버 시장이 새로 하나 생기는 거예요. HBM만.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게 네네. 좀 숫자로 체크를 해보니까 감이 오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시장이 30% 그러니까 뭐 5배 커지는데
아마도 디램이나 낸드 커지는 것보다 빨리 커질 거라서 그렇죠. 비중은 진짜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굉장히 비싸요. 비싸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게 HBM3라는 게 4세대 제품이거든요. 요게 디램을 12층을 연결한 거예요. 수직으로. 이제 디램을 12개에다가 웨이퍼에다 구멍을 뚫어서 중간에 구리를 채워서 연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 세대 제품은 아마 18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18층. 네. 근데 18층인데 높이는 그대로인데 층수만 18층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웨이퍼를 굉장히 얇게 가공해야 되고요. 훨씬 가공이 어려워요. 그러면 단가가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각 어떤 시장 조사 업체들은 2026년 정도 되면 전체 디램 시장의 금액 기준으로 절반을 차지할 거다라고 보는 쪽도 있어요. 2026년이면 진짜 얼마 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수치들이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계속 수치가. 그렇죠. 애널리스트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항상 생각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커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앵커링 이펙트라고 네. 하는 건데 단내림 효과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뭐 옛날에 아무것도 아니었어라고 해서 이 근처로만 수정을 맞아요.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꾸 진짜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맞습니다. 그런 효과들이 있어서 지금 그런 분위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HBM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한 가지 재밌는 포인트는 원래는 이제 삼성이 좀 주도하는 그런 모습인데 요즘은 이번에는 하이닉스란 말이에요. 이게 좀 왜 네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원래 메모리는 뭐 삼성이 뭔가 딱 치고 나가면 다 이제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따라가는 그림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완전히 하이닉스가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왜 그러냐면 HBM3를 독점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 HBM 시장이 100이라고 하면요. HBM2가 그러니까 일종의 구형 제품이죠. 그게 네. 한 70% 비중을 차지하고요. HBM3가 한 30% 정도인데요. 지금 HBM3를 거의 대부분 갖다 쓰는 업체가 엔비디아예요. 그런데 이 HBM3를 SK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삼성은 기술이 없어서 HBM3를 못했냐? 기술이 없죠. 왜 없냐면요. HBM이 그동안 뭐 열릴 거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연구개발 열심히 했거든요.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팀을 해체해버렸습니다. 삼성이. 근데 해체했는데 하이닉스도 그냥 미련하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AI 오더 걸린 거죠. 네네. 네, 이게 뭐 트랜스포머 모델이 이렇게 생성형 AI 모델이 어떻게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더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HBM3 쪽은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고,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막 지금 난리예요. 사실은 얼마 전에 이재용 회장이 젠슨왕 CEO 미국 가서 만났잖아요. 네. 일식집에서 회담하고 브로맨스를 자랑하면서 이야기를 막 했는데 일단 엔비디아도 그래 뭐 니네 한번 가져와봐 이 정도 이야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국내 증권가에서는 뭐 이제 엔비디아 쪽에 삼성도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하이닉스도 이거 수율 잡고 막 하는데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그리고 특허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피해서 삼성이 좀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일단 삼성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HBM3는 올 9월까지는 양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HBM3의 차세대 제품 원래는 HBM3E거든요. 그러니까 왜 4세대 제품인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처음에 나온 게 HBM이에요. 그리고 HBM2가 나왔고, 네. 3세대 제품이 HBM3가 아니라 HBM2E라는 게 있어요. E가, 2E. 네, E가 Extended, 확장판이거든요. 네. 그리고 4세대가 HBM3고, 그럼 5세대가 HBM3E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삼성은 자존심 상하니까 HBM3P라고. 3P. 네. 그게 뭐 P가 뭐의 약자인지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네, 네. 뭐 퍼포먼스 뭐 이런 거 아닐까 싶긴 한데, 그 다음에 HBM4까지, 빨리 만들어서 내년에 이제 연내 고객사들한테, 샘플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삼성이, 이거는 이제 소문입니다. 네, 뭐 제가 팩트 확인 한 건 아닌데, 이것 때문에 문책성 중간 인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삼성에서. 그래서 아까 저도 예. 그 얘기 하실 때 좀 네. 뜨끔하긴 했던 게 삼성이 네. 열릴 거라고 하다가 기다렸다가 몇 년 전에 팀을 해체했다. 네네. 그 의사결정을 하신 분이라면 좀 약간 좀 떨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뭐, 좀 그렇죠. 살짝 네. 들기도 하고, 이게 저는 보니까 올해 AI 관련된 이런 흐름들 중에 보면은 기존에 압도적 1등을 했던 애들이 자존심 상한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의 자존심을 긁는다. 그렇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자존심을 긁는다. 이게 이제 그 1등 업체의 그런 그 뭔가 짜증성 그렇죠. 캐펙스 뭐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이
뭐 지금 공격적으로 HBM 쪽으로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HBM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그 구멍을 뚫는 TSV라는 공정이에요.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고 하는데 실리콘 스루비아라고 합니다. 요거하고 본딩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 구멍 뚫는 거하고 그리고 요 칩끼리 붙이는 게 중요해요. 요 본딩이라는 게 중요한데 지금 삼성이 TSV 공정 그 당초 캐펙스를 계획 대비해서 2배 늘리겠다. 그래서 지금 40K까지 하겠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TSMC가 전 세계에서 어드밴스드 패키징 제일 잘하는 회사거든요. 네. TSMC가 하는 게 이제 CoWoS라는 게 있어요. COWS. 네. 칩온 웨이퍼온 서버스트레이트라는 건데 그게 지금 쇼트지가 나서 난립니다. TSMC도 지금 막 캐파 엄청 투자하고 있는데요. 주문이 너무 많이 밀려드니까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야, 이게 진짜 많은 변화들이 있네요. 한 달 만에 진짜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네. 불과 몇 달 만에, 네, 그러니까요. 진짜 한두 달 만에 일어난 변화들이에요. 엔비디아가 AI 칩은 이제 독점하고 있다라는 네네. 것을 이제 많이 알고 계신 것 같고, 네네. 이제는 AMD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네. 이 구도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엔비디아가 거의 90%, 거의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AI 쪽에 이제 칩은 대부분 엔비디아 GPU, GPGPU라고 합니다. 이제 General Purpose GPU라고 하는데요. 뭐 일반 GPU하고 좀 다르긴 한데, 요거는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 AMD가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MI300X라는 칩을 내놨어요. 근데 사실 지금 요게 대목이니까 엔비디아가 굉장히 비싸게 팔아먹고 있긴 합니다. 네. 지금 A100이라는 칩 있잖아요. 이번에 중국에 수출 금지, 작년 10월이죠. 수출 금지된 칩이 A100이라는 칩인데, 그게 개당 $10,000가 넘어요. 칩 하나에. 기존에 서버 한 대 가격이 7,500불이거든요. 근데 칩 하나에 지금 $10,000가 넘어요. 그리고 H100이라는 칩은 A100은 7나노 공정이고요. TSMC 7나노 공정이고 H100이라는 또 차세대 칩이 있어요. 이제 곧 나오는 거. 그게 4나노인데요. 그게 A100보다 3배 비쌉니다. 3만 불인데요. 3만 불로 못 사요. 지금 프리미엄 줘야 돼요. 그래서 한 3만 5천 불 정도 해야지 사거든요. 칩 하나에. 칩 하나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서버를 만들면 일반 서버가 7,500불인데 A100으로 만든 서버는 보통 12만 불 정도 합니다. 12만 불이고 H100으로 만든 서버는 한 23만 불 정도 해요. 엄청나죠? 네. 엄청나게 비싸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30배가 비싼 거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그 중에서 서버의 원가의 80%가 GPU 가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엔비디아가 지금 이렇게 주가가 날아가는 게 납득이 되는 거고, 그 중에 또 뭐 GPU 다음으로 중요한 게 HBM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건데, 어쨌든 AMD가 요거를 따라잡기 위해서 그 A100하고 H100 사이 제품을 내놨어요. 그게 MI300X라는 건데, 가성비도 괜찮아요. H100 대비해서 가격도 반값이고 성능은 어느 정도 비슷한 뭐 약간 뭐 그 사이의 성능과 가격은 절반 요 정도면 쓸만하잖아요. 그런데 AI 서버를 투자함에 있어서 엔비디아를 배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게 쿠다라는 쿠다? 엔지니어, 네, 쿠다 엔진이라는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우리는 그냥 GPU만 보고 있는데 네. 사실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개발자 생태계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엔지니어가 뭘 하나 프로그램 개발해볼까 하면 소스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대부분 쿠다에서 가져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서 하려면 만약에 쿠다를 안 하고 다른 뭐 AMD나 다른 NPU 칩을 가지고 뭐 하려면 그걸 컴파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컴파일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미들웨어 쪽 역할을 하는 뭐 구글의 텐서플로우나 뭐 메타의 파이토치 같은 데서 이런 컴파일들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시간이 필요하죠.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진짜 엔비디아가 해자를 정말 잘 쳐놨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GPU만 가져다 쓰는 게 아니고 우리 GPU 쓰려면은 뭔 코딩을 해야 될 텐데 네, 맞습니다. 그 코딩을 해놓는 거 진짜 개발자들이 해야 될 거고 그렇죠.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칩만 가지고 개발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AMD 거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이거를 물론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그쵸. 그 엔지니어들 만들어야 될거 입장에서 아니야. 굉장히 짜증나는 거죠. 아니 뭐 새로 네. 뭐 잘은 몰라도 쿠다 엔진에 이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다. 그렇죠. 오픈 소스로 해가지고 네네, 그렇죠. 가져다 쓰면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근데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막 번역해야 엔지니어 되고.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엔지니어들이 어디서 일하기 좋아하는지를 밟아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그럼 엔비디아의 그러면은 독점적인 지위가 당분간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시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데이터를 트레이닝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AI들한테 사교육비를 엄청 투자해야 되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 사교육비가 뭐냐면 GPU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서버에 엔비디아 GPU를 많이 박아놓으면 얘가 성능이 더 좋아진다라는 거거든요. 일종의 사교육비거든요. 얘를 이제 나중에 다 키워놓고 얘가 이제 일을 할 때, 그때 되면 이제 데이터 트레이닝에서 약간 추론 쪽으로 올 때, 이제 추론으로 오면 이제 서비스하고 붙여서 팔 수가 있잖아요. 이제 요런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올 때 이제 약간 GPU의 어떤 무게 중심이 낮아질 수도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GPU가 그때도 뭐 강력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네. 지금은 너무 그냥 독점적인 위치가 향후 2년 동안은 뭐 대체할 그게 안 보이는 거고, 뭐 사실 GPU라는 게 다 범용 칩이고 그리고 전성비도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만한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논의를 이어가 보면 오늘 뭐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시간에서 빠진다 이래가지고 좀 이슈가 됐던 게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칩을 또 이제 뭐 못 팔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네네.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허공에다 악수하고 연사 막 스피치하면서 자기 죽은 친구 이름 부르고 이럴 때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저렇게 허술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런 거 보면 미국의 엘리트들은 공고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작년 10월에 A100 수입을 수출 못하게 막았거든요. 네. 엔비디아 A100 칩을 중국에 수출 못하게 막았는데 뜬금없이 왜 저렇게 하지라고 했는데 몇 달 있다가 챗GPT가 확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걸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A100이라는 칩을 못 팔게 하니까 엔비디아가 A800이라는 그 사실상 중국향 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능을 떨어지게 해서 이제 A800이라는 칩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중국에 수출하고 있죠. 뭐 중국 빅테크 업체들도 지금 데이터 트레이닝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800이랑 네. A100이랑 네. 성능 차이가 얼마나? 한 절반 정도 절반 정도로 난다고 보면 되고요. 가격은 거의 뭐 비싸게 받을 겁니다, 아마. 성능은 별로 안 좋지만 네네. 그래도 너 이거 없으면 네. 못하잖아. 그렇죠. 이러면서. 네, 이제 진짜 뭐 셀러스 마켓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미국이 얘들, 그러니까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 AI를 잘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네. 일단은 빅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알고리즘이 있고 그리고 반도체예요. 그런데 중국은 빅데이터가 너무 많은 나라잖아요. 그죠? 우리 뭐 미주사 우리 네. 그 신승우 대표님 그때 말씀하셨지만 데이터는 양쪽으로 많으면 이게 굉장히 힘을 또 발휘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이게 질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어쨌든 데이터 양이 빅데이터 양이 너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빅데이터도 많고 알고리즘도 좋겠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AI 연구 인구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AI 연구하는 사람의 비중의 한 30% 가까이가 중국인일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3명이 중국 사람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알고리즘도 좋겠죠. 네. 그러면 반도체밖에 없거든요.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얘들이 A800으로도 꽤 그럴듯하게 꼬니까 이제 A800도 못 수출 못하게 해야 되겠다. 요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7월 초에 발표를 한다고 그러니까 네. 미 상무부에서 아마 지나 레몬드 장관이 뭔가 이야기를 하겠죠, 또. 네. 그 우리는 지금 뭐 반사 이익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는 단기 조정을 받고 제가 봤을 때 큰 대세의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말은 AI 트렌드는 안 꺾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예, 뭐 맨땅에 헤딩해야죠.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 북한에 혹시 목탄차라고 들어보셨나요? 북한에 목탄차. 목탄으로 네. 차를 만든다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해서 경제 제재 조치를 받잖아요. 네, 핵 개발 네,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기름 같은 거 못 들어가게 막으니까 네. 나무를 떼요. 차 안에서. 차 안에서. 네, 차 안에서 나무를 떼면 얘가 수증기 가지고 전기기관으로 차가 굴러갑니다. 진짜 목탄차라는 게 있어요. 이게 혹시 뭐 자료 사진 좀 넣어주시면 네, 좋을 진짜? 거예요. 네. 이게 목탄을 넣어가지고 나무를 뗀다고? 네, 나무를 떼서 진짜요? 차 안에서? 네, 트럭인데 나무를 네. 떼서 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상한 제품이 나오는 거죠. 그럼 중국도 계속해서 선단 공정이 막히고 AI 반도체가 막히고 하면 자기들 그래도 SMIC가 14나노는 있잖아요, 공정에. 네. 그럼 거기서 14나노 가지고 첨단 AI 반도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서 몰빵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선단 공정은 안 되는데 HBM 막 이런 거를 써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장비를 팔고 소재를 팔고 부품을 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최대한 눈탱이 쳐서 잘 팔아야 되겠죠. 눈탱이 좀 비싸게. 그렇죠. 이거 우리가 없으면 안 되지 않냐? 그동안 그러면서. 우리가 중국한테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렇죠. 중국한테 잔금 못 받고 장비 팔고 그런 게
숱하게 많거든요. 진짜 네. 무슨 장금 못 받고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주성 엔지니어링의 ALD 원자층 증착 장비라든지 넥스틴의 검사 장비 그리고 뭐 한미 반도체의 뭐 하이브리드 뭐 TC 본딩 뭐 그리고 뭐 이런 MSVP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레이저 장비 그리고 뭐 제우스의 뭐 고순도 세정 장비 뭐 이런 것들을 비싸게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걸 파는 데는 이렇게 방해나 이런 건 없나요? 괜찮나요? 아직까지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괜찮아요. 미국 정부가 제재하는 영역이 일단은 여기까지는 안 네, 뭐 파운드리는 14나노 그리고 뭐 디램은 18나노 그리고 뭐 낸드는 128단 이상 요거기 때문에 네. 일단 팔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 팔면서 티를 안 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굳이 공시 안 해도 되면 하지 말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괜히 뭐 그 자극할 필요 없잖아요. 미국을. 그렇죠. 네. 이 뭐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에게 전략까지 이제 얘기해 주시는 티내지 마라. 너무 네. 좋지. 그렇죠. 이 입 싹 꼬리만 좀 닦고 있으면 됩니다. 올라가더라도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화장실에서 웃으면서, 웃고, 화장실에서 웃고 네. 너무 티내지 말라 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